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 WTO 사무총장 선거 후보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출마했는지, 그 사람들은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후보 접수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후보가 압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사표를 던진 분이 있죠. 바로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출마를 했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세 번째 도전이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WTO의 첫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기록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예. 그러면 1967년 6월에 서울에서 태어났고 91년에 행시 35회로 공직 입문을 해서 뭐 총무처 거쳐서 통상산업부, 외교통상부 이렇게 좀 통상 업무를 줄곧 맡아온 인물인데 2005년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과장을 맡았을 때 원래 이 자리는 나이가 더 많은 좀 외시 출신이 가는 자리로 봤기 때문에 이때 이미 파격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능력이 좀 검증된 인물이다라는 거죠. 네.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실 외신대변인을 맡은 바 있었고 그다음에 정권 바뀌고 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거쳐서 2019년부터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후보 등록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이른바 이제 선거 유세 그리고 캠페인 전략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다 이제 회원국들을 이제 앞으로 설득을 좀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떤 논리를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WTO는 1995년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유명희 본부장이 이렇게 진단한 바 있는데요. 왜냐하면 WTO 산하에 이제 어떤 무역 갈등이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기구들이 미국이 위원 추천이나 이런 거를 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WTO의 무역론 이런 걸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는 사실 또 미중 등 주요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WTO 체제를 통해서 성장을 한 이 한국이 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측의 이제 설득 논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입장과 역할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미국, 중국 모두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을 모두 살필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이제 다른 회원국들을 설득을 할 것인데 얼마나 이제 우리 말을 들어주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선거 구도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후보들이 누가 나왔나요? 일단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몰도바 등 8개국 출신 후보들이 쭉 등록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나온 이제 선거 구도에 관한 얘기를 보면은 유럽 대 아프리카 구도가 유력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WTO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뭐 번갈아 맞는 좀 이런 관례로 이루어져 왔는데 네. 지금 사무총장이 브라질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선진국인 유럽 차례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에 반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무총장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프리카 대륙 출신이 나와야 된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유럽에서 사실 원래 좀 거론되고 있었던 유력 후보가 있었다가 막판에 출마를 포기를 했는데 다른 쪽에서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후보가 나왔거든요. 그게 누구죠? 이 유럽에서 이제 서로 이제 등록을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름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유력한 사람이 있다가 뭐 안 하는가 싶더니 영국의 리언 폭스 전 국제통상부 장관이 결국은 마지막에 입후보를 했습니다. 영국은 이 사람을 추천을 하면서 리언 폭스 전 장관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수년간의 국제정치 경험을 갖춘 이상적인 후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이 보리스 존슨 총리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좀 배우의 복잡한 사연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사연이 있죠? 이 리언 폭스 전 장관은 테리사 메이 내각에서 이제 이 직책을 맡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브렉시트 찬성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죠. 네네.
또 당시 브렉시트파 내부의 논의 구도를 보면은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 브렉시트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럽연합은 좀 형식적으로 탈퇴를 하더라도 관세 동맹이나 이런 거는 유지를 해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떤 좀 공간을 두는 이런 절충을 좀 해야 된다. 이런 필요를 주장하는 쪽이었죠. 반면 하드 브렉시트파는 당장 이 뭐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거 없이 탈퇴를 그냥 감행을 하고 유럽연합이 아닌 그 이전의 WTO 체제를 적용받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하드 브렉시트파의 주장이었는데요. 네. 리온 폭스 전 장관은 하드 브렉시트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탈퇴해서 WTO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WTO 사무총장으로 출마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내 국가들의 심경은 좀 복잡하겠죠.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유럽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 후보들 중에서는 누구의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저 이웰라 전 재무장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 사람은 역시 이제 대단한 사람입니다. 22살에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을 했고 또 27살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또 받는 이런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를 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부총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이사장으로도 이제 재직 중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엘리트로서 화려한 경력을 갖춘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더해서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으로서 낸 구체적인 성과들이 또 있어서 이것도 이번에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성과들을 냈나요? 이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군부 독재가 쭉 유지가 되오다가 이게 종식이 된 게 1999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독재가 종식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내부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또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는 석유 자원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이제 지역 이기주의와 그다음에 이걸 고리로 한 부패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좀 양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2003년에 재무장관이 된 이 오콘저 이웰라의 경우에는 유전에서 나오는 석유 수입이 지방 정부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온라인으로 다 공개하자. 이런 걸 실천을 해서 이 갈등 소지를 이제 없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했을 때 거둔 수입은 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안정화하는 이런 방식도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채권국들의 비공식 모임인 파리클럽하고 협상을 해서 이 한 180억 달러 규모의 빚을 탕감을 하면서 좀 이런 부담을 줄이는 일도 이제 좀 앞장서서 이제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공공부문 재정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이른바 이제 어떤 유령 공무원 이런 쪽으로 새 나가는 돈을 또 없애는 이런 일들도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해서 어떤 좀 상황을 개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군부 독재 이후에 경제 발전 이런 거를 좀 도모하면서 대규모 주택 건설 프로젝트 이런 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려면 당연히 이제 어떤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모기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거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성 경제력 강화와 청년 창업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세계은행으로부터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나이지리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으로 떠올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네. 그 이력을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뭐 엘리트에다가 그리고 자국에서 세운 업적도 이 정도로 많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고, 근데 저쪽도 우리를 경쟁자라고 생각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 사람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두 가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사람은 결국은 재무관료 출신이고 개발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WTO 사무총장은 통상부문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본다면 이 점은 이제 좀 약점이다. 라는 건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후보들은 최소한 15년에서 35년까지 이렇게 외교통상 업무를 전문으로 해온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약점이 원래 이제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이 좀 연합을 이뤄서 단일 후보를 내려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일단 케냐의 이제 좀 유력 후보와 먼저 대결하는 구도가 있어서 이 관문부터 통과해야 된다. 이 점이 지금 문제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 또 이제 표가 분산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케냐에선 그럼 누가 출마를 했나요? 이 케냐에서는 아미나 모하메드 전 외교통상장관이 출마를 했는데요. 이 아미나 모하메드 전 장관은 케냐 정부에서 사무차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특히 법무부 장관에 재임하면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크게 강화하는 헌법을 공포하는 이런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유엔 대표부 대사를 맡았었고 2005년 여성 최초의 WTO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의 이런 이력을 통해서 국제기구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2015년에도 WTO 통상장관 회의를 조직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통상 분야와 관련돼서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라는 게 긍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전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아프리카 출신의 여성 후보다라는 점 역시 이번 이제 선출 과정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아프리카 출신이 한 명 더 후보가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이집트의 압델 하미드 맘두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WTO 서비스국장을 이제 지낸 인사이다. 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앞서의 두 명에 비해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아프리카 대륙 후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교통 정리가 될까요? 지금 이렇게 뭐 단일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후보들이 출마해서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네. 표가 갈리고 심지어 이제 뭐 아프리카 국가들 일부는 아마 아프리카 대륙 출신 후보를 안 찍을 가능성도 이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WTO 사무총장 선출 방식을 보면은 회원국들의 지지도가 낮은 후보를 하나씩 탈락시켜서 최종적으로 한 명의 후보를 남기는 이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대륙 후보들 중에 마지막에 살아남은 후보로는 결국은 표가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좀 살펴볼까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토아이지리 전 경제기획부 장관이 출마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공군조종사로 1991년에 걸프전에 참전한 경력을 갖고 있고 이후에 사우디 브리티시은행, JP모건 사우디지사 그리고 HSBC 등의 이제 은행, 금융 분야에서 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 왕실의 국내외 경제 전략을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고 특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 개혁의 주역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어서 네. 뭐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장 먼저 또 후보에 등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전 외무부 차관인데요. 이 WTO 제1차관을 지낼 정도의 이 무게감이 있는 인사인데 뭐 이번 선거에서는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 사무총장이 중남미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멕시코 출신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봐서 외신들은 좀 주목하지 않는 분위기이고요. 네네. 그리고 몰도바 공화국에서 출마한 후보가 있는데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외교장관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몰도바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누군지 이제 외신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몰도바는 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아주 작게 위치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후보들의 면면을 이제 쭉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회원국들이 이제 후보들을 보고 이제 표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WTO에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쪽에 좀 점수를 주느냐, 어느 쪽에 표를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나요? 일단 지금 미국은 굳이 따지자면은 뭐 영국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WTO 체제 자체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데다가 네. 지금 이 선거는 1국 1표인 거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미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지지하는 후보를 다른 국가들이 많이 따라가는 이런 양상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럴 거냐? 이건 이제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대륙 후보들이 중국이 추진한 1대1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좀 연결되는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또 아프리카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세계 주요 이제 이
이 거대 기구의 출신을 아프리카가 또 독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견제론이 나올 수가 있고 더군다나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또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아프리카 대륙 후보들이 이런 점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획득을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번 이 선거는 안개 속인 것 같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일본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미지수인데요. 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후보들 15일에서 17일까지 WTO 일반이사에 나와서 비전을 밝히고 질의응답을 가지게 되고요. 이후에 최종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지지도가 낮은 후보들부터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일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이제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관례를 보면은 뭐 길게는 이제 반년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결과를 보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안개 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유럽과 아프리카의 개결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개 속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뭐 장담할 수 없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희망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